부처님의 가호로 애국군대를, 외병을, 마치 몽고지요? 예, 외병을 물리치겠다는 그 신념, 신심, 거기에 잘 아신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서 장경판 만드는데 장소했었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다른 일 같으면 성을 쌓는다든지, 예, 이런 일 같으면 백성들이 불평을 할 텐데, 이런 불쌍한데도 불평이 없습니다. 다 성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 그러되, 몽고가 원나라로서 중국을 석권했을 적에 그래도 고려라는 이름만이라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송나라는 다 없어졌죠. 남송 북송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 이 고려라는 이 사직 하나가 그렇게 다들 부처님을 가호로 어떻게 퇴치하게 해주시오는 그런 정신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남아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몽고 군대를 격파할 어떤 대책은 없고, 예, 최씨 무단 정치들을 아무리 했다 해도 힘이 모자라니까, 예, 몽고병이 얼마나 질법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그걸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면서 우리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거, 이런 거는 참 호국불교의 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건대조는 후뇨 10조라고, 당신이 이건 내 자손은 누구나 언제까지나 지켜라 하는 후뇨 10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성국사가 말씀하신 장소 외에는 더 절을 짓지 말아라. 아무데나 절을 지면 오히려 산천의 정기를 해치고 나라의 국운을 쇠퇴케 한다. 도성국사가 지정한 사찰 외에는 하지 마라. 그게 아마 2300사찰이가 그럽니다. 그런 명을 내리고 불법을 숨쉬는 걸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후뇨 10조가 사실은 이 고려의 마지막 왕까지 그대로 그걸 지키다 보니까 모든 것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스님한테 매달리는 거, 부처님께 매달리는 거,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도성국사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까지 좋은데, 도성국사를 자꾸 이걸 더 훌륭한 도성으로 만들기 작업을 하네요. 왜냐? 신라가 천년을 사직을 누렸는데, 천년의 사직을 일개 송악태수 아들, 그러니까 관리의 아들입니다. 송악태수 아들 왕건이가 무너뜨리고 왕이 될 적에는 이건 완전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 반역이 아니라는 것을 뭘 좀 배워야겠단 말이에요. 반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필연의 사실이다. 이것을 미리 내가 나오기 전에 도성국사에서 예언하시고, 도성국사에서 이러저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부처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불국토 건설을 하라겠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이건 부처님의 뜻이고 도성국사에서 이렇게 미리 다 알아서 말씀해 주신 거다. 도성국사를 자꾸 신격화시켜요. 모든 도성국사.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왕건대조 자손들이 우리 고려국은 정당한 나라다. 자, 이걸 나만 내세웠을게요. 정당한 나라다. 그래서 신척을 시키면서 얼마나 시키느냐. 비보산천의 아주 대가로 저 중국 당나라 일행선사에게 가서 사사에서 돌아왔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약시킵니다. 거기에 고려 중말기에 경현이라는 스님이, 경현이라는 스님이 나라의 이 지시를 받고 도성국사의 실록이라 해서 도성국사 실록, 네, 그걸 조작을 합니다. 경현이라는 스님입니다. 내내. 그 전라도 영암 출신의 스님이라고 그래요. 영암은 내내 도성국사 고향이니까. 그래서 그 실록에는 일행선사를 가서 사사에서 전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미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파송돼서 이제 오는 이 백성들은 말이지. 아, 도성국사가 미리 다 자기를 말씀하셨구나. 어느 자리는 좋고 나쁘다고 말씀하셨구나. 어떤 자리 좋을까? 좋은 자리를 쓰면 이거 부모가, 좋은 자리를 부모를 모시면은 자손이 잘 된다지. 이렇게 가지고 풍수지리에 그냥 푹 빠집니다. 이것도 면할 수 없어요. 그건 이조사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풍속은 남아있죠. 근데 이걸 근래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풍수지리학과가 생겼습니다. 풍수지리학과. 예, 이조 말 일제 때 이 해방 후까지도 도성국사를 풍수지리 도참설이나 하는 요망한 성이라고 이렇게 매도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서울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에 풍수지리학과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왜 그러냐?
그 도성국사가 말씀하셨다는 자리는 가면 다 좋거든. 음양오행에 딱 맞거든. 네,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억설은 아니다. 뭔가 다 근거가 있다. 길지라고 하는 데 가보면 역시 좋고, 흉지라고 하는 데 가보면 뭔가 불합리하다.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뭐다지 증거로 돼서 얘기해서 하니까, 아, 과연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이게 허튼 말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또 앞서서 중국 당나라 때 이 도성국사가 태어나시던 해로부터 101년 전에 열반에 드신 일행선사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0년 되죠. 1300년 좀 못, 1200몇 년 됩니다. 일행선사가 천문지리에 대해서 자세히 한 게 있어요. 일행선사도 우리나라 이 도성국사처럼 개화기에 이르러가지고는 그냥 풍수지리 도참설이나 하는 그런 아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그냥 대단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서양의 천문학자들이 일행선사가 이 제작해서 전해오는 천문도를 청나라 말기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에 와서 그걸 입수해 갑니다. 입수해 가서 이 천문도를 자세히 사시사철 천문도가 다 있습니다. 추나 추동 이걸 놓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 놓고 보니 그 별자리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1200여 년 전에 학설이 요즘의 학자들보다 더 정확해요. 그게 깜짝 놀래. 야, 이 천문학의 세계적인 비조는 일행선사다. 후에 영국의 천문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불란서나 다른 나라에서 연구해보면 과연 그렇거든요. 여기 천문도 입수해서 다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그러니 천문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비조는 일행선사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중국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 무슨 소리야. 그 천문학상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 말한 거 보면 참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행선사가 지금은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천문학의 이 시조로 지금 군림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도성국사의 말도 뭔가 안 있겠나. 이걸 이제 그 길지다, 흉지다 이런 것을 다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이 옛날에 이 천문학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망원경도 없은 시대인데, 그렇게 어떻게 1200여 년 전에 정확한 천문도를 작성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도 얼마 전에 그 300여 년 전에 그 만들어진 천문도를 봤는데요. 참 자세히 정확해요. 지금 국보로 지금 지적하겠다고 해서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3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확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도 이 세종 때 이 천문연구원 실력도 안 있습니까? 이렇게 일행선사나 도성국사가 다시 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게 허망한 도참설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게 증거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는 아무튼 도성국사가 뭐 했다. 이러면 그냥 그게 그냥 아주 진리입니다, 진리. 네. 국보보다도 더 그냥 더 알아줘요. 요게 이제 아까 왕실에서 고려국을 세운 우리의 왕건 대조, 우리의 사직이 찬탈이 아니다. 반역이 아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필연적인 사실로 하늘의 뜻으로 부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강조하려고 그래서 도성국사를 미화시킨 겁니다. 네. 그 결과 아까같이 풍수지리설이 많이 그렇게 보급되어 갖고 거기에 매달려 갖고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는 사람이 부모가 죽으면 자기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길지에 쓴다고 별짓 다 합니다. 우리 어려서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부모님에게 별로 그렇게 잘도 못 얻은 사람이 그 풍수 잘한다는 사람 여기서 저기서 모셔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묘 쓴다고 굉장히 그 해산 거 우리도 봤습니다. 뭐 그 옛날에 더 했겠죠.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 또 선사들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그런데 이제 고려불교는 그런 각종 기복불교화된 속에서도 구산선문이 완전히 확립돼가지고 구산문의 2대, 3대, 2세, 3세들 고승들이 터전을 완전히 잡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광종 때 이 승가고시가 이 과거 제도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걸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천태종을 세운 대각국사가 있죠. 문종의 아들. 천태종 선대로는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원래 이 대각국사가 중대갖고 처음에 중대갖고는 화엄학을 했어요.
한 20살도 못해서부터 화엄을 강을 했어요. 대단한 천재인가 봐요. 그랬는데 이거 일단 중국에 가서 이 천태 교학을 받아들인 뒤로는 천태종의 종사가 돼가지고 천태종을 이제 우리나라에 세우죠. 그로부터는 교학 사찰은 열에 8, 선종 사찰은 열에 5, 예, 이만큼 전부 굴러갑니다. 그래서 다른 교학이 발전될 수가 없이 돼요. 천태종만이 최고로 그냥 돼버려요. 왜냐? 왕권에서 적극적으로 밀거든요. 다 왕들이 조계종사도 훌륭한 스님은 모시고 왕사 국사도 하고, 다른 법상종이다 무슨 종이다 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천태종이 들어선 뒤로는 그게 없어져요. 자꾸 천태종이 최고라요. 천태종의 이 뭐다들 귀해야만이 잘 되고, 예, 국가의 이 보호를 받고 이렇게 천태종 일색이 돼요. 그의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보조국사죠. 불일보조. 그 앞서 이 대각국사가 한참 천태종을 선양하고 이 열에 6, 7은 참 천태종으로 가버립니다. 천태종 가는 법이 어떻게 되느냐? 해인사 승려가 지금 재적승에 500명이다. 500명 회의로 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엄용사 차례인데 어떻소? 천태종으로 갑시다. 옳소. 500명이 다수갈길로 해버리면 천태종 가는 거예요. 그럼 천태종 사찰이 돼요. 그때는 화엄종에 속한 사람은 화엄장 사찰만 가고 선종에 속한 사람은 선종 사찰만 가고 그러죠. 선종도 또 나눠졌습니다. 구산서문에 각각 자기네만 가요. 그러면 가지산문에서 아까 사굴산문으로 가려면은 저는 가지산문 어디 승려인데 이 사굴산문에 와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허락 없이 못 갑니다. 반드시 가서 이 방부 드리는 거예요. 방부. 예. 내가 어디 승려인데 여기 오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나 조금 우리나라는 덜해도 이 중국이나 일본은 종파길이는요 옷이 달라요. 예. 가사 색깔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선종에서 교정 가려면 교정사찰 거기에 옷을 입어야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뭐 옷까지 그렇게 구별했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대단하죠. 여기 허락 없이는 절을 못 가요. 그래 이제 열에서 6, 7이 그냥 천태종 옷을 입어버리니까 천태종 일색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원흥학일이라는 스님, 원흥국사, 바로 지금 청도 운문사를 중창해갖고 거기서 끝까지 지조를 지킨 스님입니다. 이런 스님은 대각국사가 이 법화경 강의할 적에 정강사가 되고, 전법사죠. 그래, 정강사 되고, 원흥선사를 부강사로 정해요. 그래, 2번째 우두머리로. 우리에게 오시면은 제2대 자리가, 제1자리는 이제 대각국사, 제2자를 드리겠습니다. 부강사를 청해요. 안 갑니다. 딴 사람은 못 가서 한이고 못 가서 애달았는데 원흥스님 안 가요.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 그때 왕사도 주고 다 줬는데 다 못 쏩니다. 그래, 나는 낙향에 가겠소. 그래 이제 운문사로 내려갑니다. 운문사 내려가서 거기서 선회를 크게 엽니다. 전국의 선회를. 그러니까 개성을 중심한 이 모든 스님네들이 전부 천태종으로 가서 강을 듣고 그쪽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매달리는데 운흥스님은 안 가요. 안 가고 오히려 운문사로 내려가서 운문사로 중창을 하고 거기서 선회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90몇 살에 그이가 돌아가셔요.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당시에 대곡사의 많은 사람이 귀하는 그 당시에 안 간 스님은 이 원흥 하길선사 한 분입니다. 그 뒤로 이제 반기를 뜬 사람이 아까 같이 보조국사가요. 예. 예, 보조국사의 법명은 아까 얘기했죠. 사굴산의 이 법미국사의 8대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버리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조계선을 육조스님을 삼호하고 해서 조계선을 주장하고 그래서 조계 별종 그러죠. 우리가 이 국사를 배울 적에 이 학교 다닐 적에 대감탄연이 글씨를 잘 썼다. 네, 승려 출신인데 이 글씨를 잘 썼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대감탄연도 다 이 선종의 사찰의 이 스님인데 바로 그 스님에게는 서예도 잘했고 여러 가지 잘합니다. 그이가. 근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대감탄연 선사의 비에 조계종이란 말이 나와요. 조계종. 그전 조계종 없습니다. 예, 조계종은 말이 없어요. 조계선 이렇게 하지 조계종 없는데 조계종사 대감탄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특이합니다. 조계종의 이름이 그때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무렵에 비로소
아까 남산종이다, 열반종이다, 뭐 부석종이다, 이 법성종이다 이런 말이 굳어지는 모양이에요. 종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예. 화음을 다루면 화음에 화음을 업으로 하는 암흑에 이렇게 업자를 썼죠. 화음 업 이렇게. 그냥 선종하면 구산선문 다 그냥 가지산문, 문산문 이렇게 했지 따로 그냥 조계종 안 했거든요. 그 대신 육조심을 상징해서 조계선 이런 말은 예, 충분히 썼지요. 근데 종이란 말은 아까 대감탄연선사 비에 처음 나와요. 그 무렵에 비로소 이제 종했던 모양이죠. 아까 이 법상종도 예, 거기서 보면 법상종 종사를 자은종사라고 나옵니다. 자은종. 자은종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또 그렇게 불렀던 모양이죠. 예. 그 이제 세종 때 이 통합될 때까지 자은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보면 이제 법상종을 또 자은종이라고 고쳐서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거 이제 종자가 이제 그 뒤로 그렇게 중말기 이후로 나와요. 그렇다면 그 보십시오. 신라 때 이 화음종 다 하죠. 그때는 화음종에 종자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그쪽의 종지를 말할 때 부석종, 아까 분항종, 뭐 아까 법성종 뭐 이렇게 했지. 그 요즘처럼 아까 그 태고종, 조계종 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자, 고려태조의 업적을 한번 볼까요? 고려태조는 아까 그 후뇨10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바탕에서 정치를 하고 또 후세에도 내 자손으로서는 꼭 이걸 지켜라 해서 이제 불국토 건설을 지향하고 그런데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고구려 옛 강토를 내가 회복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고구려 구자를 빼고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발해가 망합니다. 망해갖고 유민이 많은 유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전부 살갑게 만들어져요. 예. 청천강 이북 압록강까지 그 평안북도 거기 땅 차지하지 못했던 걸 무력으로 가서 점령합니다. 그걸 점령해서 전부 거기 정착시키고 예. 군대가 다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발해해서 고려로 넘어오는 우리 유민들을 전부 다 우대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원래 뜻이 고구려 강토를 차지하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그 원력을 이제 이룰 수가 없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고려 왕실이 그 뒤로 그걸 꼭 내 자손이 이루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못 이루고 만 것이 역시 우리 배달민족의 운명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종신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 3세 선종의 부산선문의 2세, 3세들이 전부 활약을 크게 합니다. 아까 그 도성국사, 해철국사 개통에는 손주상제되는 통진선사, 광자선사가 크게 떨쳤다고 그러죠. 그처럼, 예, 전부. 태징보조는 그보다는 좀 앞섭니다만 태징보조도 3세죠. 예,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때 이 선종의 사찰이 대단히 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같이 천태종 생기면서는 이제 달라져요. 천태종이 된 뒤로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때는 이 규녀 같은 스님이 남북 양파로 나눴던 이 부석사의 화엄종을 다시 통합시키려고 애를 쓰고 저술도 많이 오고 애썼지만은 그분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고 아무튼 이 규녀 선사는 이 화엄종에서는 아무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예, 통합도 하려고 했고 많은 저술도 냈고 예. 의상스님의 화엄에 대한 어떤 전적이 많지는 못하지만은 그 법손인 규녀 선사의 이 규녀화상의 그 저술로서 의상계의 화엄종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화엄종 종사는 그때 당시는 법인 탄문, 법법자 인칠인자 법인이라는 시호를 받은 탄문 스님이 있습니다. 탄문 스님이 이 어려서 중이 됐는데 신동이에요, 신동. 그래가지고서 어려서 이 삼위 때 선인성자 성삼이란 말을 들어서 성삼이 너무너무 이 신동이 되어갖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밝아서 또 변설을 잘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각광을 받았어요. 성삼이다. 그 화음을 크게 일으키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이제 이 대가국사보다 조금 앞서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화음하기 크게 그렇게 아마 기여를 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규녀입니다. 이 법인 단문 다음에는 규녀. 규녀 스님은 그 참 좋은 책을 많이 졌지요. 수현 방객이 10권, 삼보장기 2권, 법계도기 2권, 19장기 1권, 입법계초기 1권, 또 향가. 규녀 스님에게는 또 향가 11수가 있죠. 보현행원가를 갖다가 이 향가로 했던 거. 이게 이 향가는
신라 때 있던 황가 그 맥을 이루는 향가죠. 이 신라에는 월명이라는 스님이 도솔가라는 향가를 지어서 뭡니까 하늘에 해가 둘이 떴던 걸 진정시켰다고 그러죠. 도솔가. 예, 도솔가 유명하죠. 그것도 내내 이 삼공지사에 실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균여 스님도 이 향가를 지어서 역시 우리 스님네의 손으로 우리 것이 그렇게 전승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월룡 결흥선사라고, 월룡, 예, 법성월룡 월룡이란 결흥선사라니까 이제 이 화엄종사인데, 그이도 이 균여 스님보다도 한 20, 30년 윗사람이니까 바로 후계죠. 그 당시 그렇게 탄문 스님, 균여 스님, 또 이 결흥 스님, 이렇게 연대가 20년, 10년 이 사이에 이렇게 연이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화엄정이 크게 발전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 전부 거의 다 이 부석계의 화엄정이에요. 원효계의 화엄정은 전혀 이익이 없네요. 예, 원효계의. 예, 원효 스님도 당시에 그 훌륭한 제자도 많았고, 고려까지 분명히 이 화엄이 내려왔는데, 어떤 이가 원효계인지, 원효계의 이름은 꼭 이건 원효계의 이 화엄학자다 이런 이가 없어요. 거의 이 지금 열려고 하는 이런 스님들은 이 부석종 의상대사의 그 화엄계죠. 그리고 이제 이 천태종 종사, 아까 말씀 것 같이 대각국사가 그렇게 이제 크게 법화를 떨치고, 아무튼 대각국사는 여러 의미로 고려불교를 대변한다 할까요? 고려불교 대변자라 하면은 대각국사하고 보통 우리가 말할 적에는 대각국사하고 이 보조국사하고 두 분을 꼽습니다. 선종의 보조국사, 이 천태종의 대각국사. 대각국사는 고려불교를 완전히 바꿔놓은 장본이에요. 아무튼 그분은 실력도 대단한 분이고요. 예, 처음에 중대 갖고는 화엄을 해갖고 20세 전에 화엄을 강을 했다니 대단한 스님이죠. 그런데 이 송나라에 들어가갖고 이 천태종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 얼굴을 바꿉니다. 대각국사의 업적을 말한다고 하면 외유해서 구법했던 것도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의 그 화엄을 강하면서부터 교학 진흥했던 것도 거기에 들겠고, 또 속장정을 받아들여서 거기까지 발간했죠. 그래서 전적 정비를 했어요. 그 당시는 전적이 그렇게 체계화되지 모든 건 전적 정비. 그러니까 그게 현종 때 이 고종 때 두 분의 대장경 판각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전적 정비를 이분이 해서 장경을 다 갖추었죠. 또 이 모자란 것은 중국에서 올 적에 또 다 또 거기서 구해갖고 들여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속장경 간행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천태종 창립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록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이라 하지만은 선종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이 대각국사는. 그래서 천태종은 항상 반선종이다. 그 지관이라는 게 있죠. 지관이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관 닦는 법, 이건 이 선종이다. 그러니까 반은 선종이고 반은 교종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는 선과 교, 선종, 교종, 선교를 융화한 종파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중국의 이 천태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과 이 인연을 맺고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해갖고 이 통불교 사상을 진작시킨 거. 대각국사가 염원이 있습니다. 원컨대 온효성사 같은 스님이 되어지다. 이게 이 대각국사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대각국사는 단연 우리나라에서 온효성사를 최고로 꼽습니다. 해동의 석가라. 중국에 가보니 그렇게 해동의 석가라고 부르거든요. 해동의 석가다. 나도 온효 스님과 같은 이가 되어야겠다. 나도 온효 스님처럼 통불교 사상을 선양해야겠다. 이게 아주 머릿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종 이 법화경 소위경전이지만은 이 통불교 사상을 진작시키는데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선종도 받아들이고 다른 교정도 받아들이고, 화엄학은 말할 것 없고요. 화엄은 자기가 잘하니까요. 그래서 통불교 사상을 선양하는데 아주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천태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태지자대사의 계통이 전부 뭐라 하느냐면 우리는 선교 융하의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여기 와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온효의 통불교 사상을 선양하는데 아주 앞장섭니다. 자기가 나는 온효 같은 스님이 되겠다. 노상 그렇게 아주 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좀 젊어서 50여 세 일찍 돌아가셨죠. 아무튼 이 문종왕의 제4왕자인 대각국사가 한번 천태종을 창립한 다음에는요, 왕궁에서 전적으로 굴립니다. 예. 왕궁에서 이 국가에서 우리 불교계 이
마음을 쏟은 것을 요리를 한다면 한 7, 8은 천태종에 쏟습니다. 그 2이나 3은 다른 종에 썼고요. 이렇게 쏟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신대들이 그렇게 이제 사중에서 제적성들이 가결을 합니다. 우리 천태종으로 가면 어떻겠소? 갑시다. 하면 그만이에요. 저 천태종 사찰이 돼요. 그래서 선종 사찰은 열에서 5, 6, 다른 교정 사찰은 열에서 7, 8 이렇게 그냥 천태종 가버려요. 그러니 천태종 사찰 아닌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태종 사찰의 특징이 뭐 있느냐? 중국 천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해남 대흥사 가보셨어요? 해남 대흥사 가보면 저 북암우에 보면 그 산 위에 그 탑이 있네요. 그 산상탑이라고 그러죠. 산상보탑이고, 대흥사가 그 대둔사죠. 대둔사가 이 말사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산상에 보탑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느 절에 가셔갖고 대웅전 뒤에 사리탑, 보탑이 있다 하면 이건 천태종 사찰이었구나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천태종은 사리를 부처님 등상 부처님 위에다 모셔요.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게. 그래 이제 이 대각국사 다음에는 그 당시에 이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1000여 명이 났다고 그랬어요. 말이 1000여 명이죠. 굉장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1000여 명을 양성했을까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1000여 명 양성이 그냥 중대 갖고 양성한 게 아니고 선종사찰, 교종사찰, 다른 화엄정처럼 교종사찰에서 들어온 스님들 중에서 훌륭한 스님들을 뽑습니다. 뽑아서 거기서 이제 천태종의 나중에는 이제 천태종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에 합격해갖고 전부 다 이제 등용을 하는데, 그 훌륭한 스님들은 그냥 다 무더기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종사를 줘요. 그런 스님 내가 10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 다른 종파에 있던 스님들이 와갖고 거기에 이제 고시에 지금 합격한 것처럼 전부 다 기득권을 줘요. 그런 스님들이 1000여 명입니다. 그래 전부 그 천태종을 아무튼 선양이 딱 돼 있죠. 그러니 실제로 이 대각국사에 와서 중대 갖고 먹고 이 훌륭한 천태학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그게 들어와서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세력을 바꿔갖고 가서 입실하는 식이죠. 입실. 요즘 입실이 제일 그런 식이에요. 돈 많은 스님, 권력 많은 스님, 말사 많이 가지고 스님, 이런 스님한테 가서 입실합니다. 그러면 말사도 없고 돈도 없고 권리도 없고 종의원도 없고, 꼭 옛날에 그랬어요. 이 천태종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태와는 다르겠죠. 거기 보면 이제 이 오공통해란 스님, 본래 이 본명이 낙진인데 낙진 스님, 이런 예정왕 때의 왕사를 지냈는데 이분도 역시 대각국사의 제자고, 또 원명 징엄이라는 스님, 이런 이도 아무튼 그 수르심이 한이 없어요. 교웅 스님, 또 누굽니까 무예지국사 개흥 스님, 교웅 스님은 손주상자고 개흥 스님은 바로 이 무예지국사 그래. 왕사국사가 제일 많이 난 곳은 어디냐? 역시 천태종입니다. 다른 데서 들어와갖고 훌륭한 스님이 있으면 이제 해갖고 나중에는 왕사다, 국사도 참 붙입니다. 근데 왕사국사가, 이 왕사가 있으면 내가 이제 왕사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왕사가 아닙니다. 왕사 이름 띄어요. 그리고 또 훌륭한 스님도 또 왕사를 모셔요. 그러면 이 스님이 이렇게 비껴요. 그러니까 왕사가, 일생을 왕사가 아닙니다. 1년 한 사람도 있고, 몇 개월 한 사람도 이래요. 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또 왕사가 또 와요. 그러면 이 스님은 또 이렇게 베껴놔요. 왕사로. 전임왕사예요, 전임왕사. 이런 스님이 수백 명이에요. 이 고려사에 보면은. 그런데 그때 천태종에서 제일 많이 갔어요. 국사 왕사가. 그렇게 이제 높여져 버려요. 또 그만큼 무슨 법력이 있었는지 이제 그건 어록이 없으니까 몰라 그러는데, 아무튼 법화는 크게 떨칩니다. 한번 요즘에 저희가 그 천태종 사찰 가봅니다. 저기 삼강사라고 이제 부산에요. 한번 법회했다 하면 5만 명이에요. 5만 명. 신도가 5만 명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 아는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범어서 다니는 신도들 꽉 왔어요.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보살님도 왔습니다. 아이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와보기는 노상 댕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부분을 따라서 가요. 신도들이. 5만 명 신도가, 천태종 신도가 다 신도고, 범어사 신도가, 이 조계종 신도가 안 갔냐? 나 이거. 범어서 다니는 신도들 꽉 왔어요.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보살님도 왔습니다. 아이고 와봤습니다. 그래. 와보기는 노상 댕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부분을 따라서 가요. 신도들이. 5만 명 신도가, 천태종 신도가 다 신도고, 범어사 신도가, 이 조계종 신도가 안 갔냐? 나 이거예요. 거의 가서 조계종 신도예요. 그 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뭘 배우러 왔느냐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왔습니다. 이러거든.
그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천태종은 역사적으로 난 그래요. 그 사람들대로 당신들은 옛날 고려 천태종하고 비슷해. 그러면 왜요? 나무 종파에 있는 스님들 다 빼앗다가 그냥 자기네 종파에 스님을 만들더니만 여기 보모사 신도들 꽉 찼네. 그러면 웃대 웃어. 그런 식이에요. 어떤 붐을 일으키는 건 천태종이 무가 있어요. 확실히. 그럼 요즘은 천태종 어떻게 합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하네. 하도 그래서 그 삼강서 주지도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한 이 천태종이라면은 옛날처럼 법화경을 선양을 하시오. 신도들에게 법화경 한 품석이라도 일러주고 법화경 읽도록 하고 이렇게 하시오. 그 관음보살 그만 찾으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보험품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건 28품 중에 25품이 하나예요. 28분의 1이요. 관음보살 얘기는. 근데 그 관음보살로 전체가 다 그냥 관음보살로 그냥 해가지고 앉아서 관음보살 하면 뭐 병이 나는다. 그러면 아까 사업이 성취한다. 그게 무슨 짓이야? 혹세몸이지. 그래서 뭐냐고. 장차 우리도 이제 이 강원처럼 우리도 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소리 하더군요. 뭔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게 붐 일으키는 데 뭐가 있어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상원조사가 굉장하다고 그랬어요. 상원조사. 상원조사 때 이 상원스님이 살아계실 적에요. 서울에서 이제 큰 스님들이 먼저 와서 상원스님이 누구냐. 청담스님도 잘 알고, 저희 스님도 잘 알고, 잘 알아요. 그 사람 이제 참선했어? 기도한다고 안쪽으로 앉았다고 저기 됐지. 다 그래요. 참, 요즘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붐 일으키는 굉장해요. 상원스님은, 아까 청담스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만 살아계실 적에. 상원스님은 그래도 무시는 못 한다. 그거는 그래도 진실하게 기도라도 잘하고,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던 거예요. 그 사람, 나머지는 없어요. 김지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동대에 있다가 지금 정신문화 연구했는데, 김지현 박사 2년인가 후배 하나가 지금 천태종 거기에 그때는 교무부장입니다. 교무부장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지현 박사도 형님 따라다니면서 졸업 때 논문 써달라고 댕기고 하던 친구인데, 지금 가서 교무부장 하거든요. 떵떵거리고. 큰 신노라거든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력 맞추고 하시면 거기서 종종할 사람들이에요. 그 남대충이니까 종종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무식해요. 그이들 그 성명서 발표한다든지 무슨 법어 발표하는 거 보세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 맨들어 갖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섭죠. 없어?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쩌든지 성하거든요. 그만한 성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재정을 중앙 집권제로 해요. 전국에 사찰이 여러 군데인데 거기에서 전부 주지는 월급제로 줘요. 그 대신 월급을 후히 줍니다. 후히 줘요. 그리고는 나머지 돈은 참 중앙으로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으니까 중앙을 걷어들면 몇십억 그러죠. 한 분만 초파일만 세면요. 초파일만 세면 아까 이 부산의 삼강사는 10억이 넘어요. 근데 그돈 얼마큼 다 경비 지하고 다 쓰고 나머지 다 걷어들여요. 그러면 서울서는 50억, 100억 그래요. 한 번에. 이걸 투자합니다. 이걸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구나. 신도들이 잘 되는구나. 신도들은 건물을 크게 짓고 잘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거기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신도들한테도 그냥 옷도 통일시키고 운동화까지 통일시킵니다.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있고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우쭐 한단 말이에요. 그 재정을 중앙 집권제로 하는 그거 하나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절을 질 수 있고 뭐 불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천태종 하는 걸 보고 청담스님 때입니다. 우리도 중앙 집권제로 하자. 맨 먼저 반대한 사찰이 어디입니까? 바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에서 반대하더군요. 그러면 불국사 돈 다 가지고 뭐 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불국사에 들어온 돈을 어디다 씁니까? 강남 총무원에 지금 돈 되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쓰기는 써요. 그러니까 포켓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우리 조기 정도 뭔가 달라져야 해요. 천태종은 그걸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는 전부 후히 주지만은 이 월급제예요. 이런 천태종이 그 뿌리는 대각국사의 천태종인데 실은 대각국사의 100분의 1도 안 합니다. 법화경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법화경 들먹거리도 안 해요. 그리고 관음보살만 부르라는 게요. 멍청이들이죠, 멍청이들. 그 많은 교단을 만들어시면 멋지게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도 잘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가 있어요. 자, 천태종 사찰에 이제 교웅스님, 교웅스님은 이제 바로 이 손주상자인데 대단한 스님. 또 아까 무예주국사 계흥이죠. 계흥스님은 제자고, 제자가 이렇다는 그때 당시에 제자가 왕사국사하니까 수십 명이에요. 바로 대각국사의 제자로서 왕사국사하니까 수십 명이에요.
다 아무튼 잘나기는 잘난 모양이요. 다른 사찰에서 간 스님들 중에도 다 꽤나 하니까 갔지요. 또 받아들여서 그 높은 자리에 써주죠. 예. 이렇게 해서 붐을 일으키는데 이건 천태종 붐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이 보조국사가 뒤에 얘기입니다만 담선법회가 있었어요. 담선법회. 선을 담론하는 법회, 담선법회. 그러니까 선학법회입니다. 선학하는 법회. 선지를 선양한다는 게 아니고 선을 이야기하는 법회니까 이게 선학사상회라 할까요? 그냥 그런데 담선법회를 갔어요. 담선법회 갔더니 그 모인 사람은 못 가서 아까 천태종으로 못 가서 쓰레기만 왔더라는 게요. 보조국사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종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선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도를 잘할 것인가, 이 생각은 전혀 없더라는 게요. 예? 그걸 보고는 아주 낙담을 해갖고, 그때, 내가 어디 가서 공부는 해야지 무슨 짓이냐, 이럴 적에 4살 아래신가요? 원묘국사가. 원묘국사가 4살 아래든가요? 그 원묘국사가 이제 젊은데 거기를 왔어요. 왔는데 보니 똘똘하거든. 원묘국사가 자기네 천태종 사찰에서, 그러니까 천태종 선지가 좀 상당히 됐죠, 그때는. 거기도 이제 이론이 많아갖고 그냥 감론을박하거든. 근데 나이 20살 적에 자기가 법상에 떡 올라가서 한마디 사자고로 했더니만 꼼짝을 못해.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찍어. 싸우다가, 이의가 많아서 싸우다가, 이 한마디 그냥 사자고 한마디 다 꼼짝을 못해. 그렇게 이름이 난 사람이 거기로 왔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하고 왔어요. 왔는데 보조하고 딱 만났습니다. 거기 심기가 맞아. 자, 이 원묘국사도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이지만은 자기네들 교파가 벌써 분열이 돼갖고 서로 이론을 제기하고 싸웠었는 걸, 또 이권이 있으니까 싸우겠죠. 그런 걸 보고 자기도 가서 사자우를 토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적개심에 해서. 이 보조국사도 가만히 보니 담선법에 온 사람들이 천태종, 나는 어떻게 하면 천태종 갖고 이런 꿈이나 꾸고, 안 그러면 그냥 무사 아닐지, 뭐다 모의장에게 오고 이런 식이라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느껴. 그때 거저암, 어디입니까? 은혜사죠? 은혜사 거저암에 그 젊은 스님이 이제 거기를 참여를 했는데, 역시 그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서로 이제 맞아져 갖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뜻 맞는 사람들끼리 어디 가서, 참, 목숨이 다하도록 공부나 좀 해보자. 정진이나 좀 해보자. 그러자. 내가 이제 거저암에서 왔는데, 우리 거저암이 살만하다. 가자. 이렇게 합니다. 거저암으로 갑니다. 거기서 뭡니까? 정의 결산물을 갖다가 짓고, 그러죠. 거저암에 와서 공부를 잘 해갖고 오는데, 이 원묘국사가 따라갑니다. 거기를. 그 천태종 승려한테 따라가요. 따라가서 끝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이 도반이 돼요. 나이는 4살인가 5살인가 아래신데도 항상 좀, 원의 의상 댕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송광사가 완성돼가지고 이 보조국사가 거기 갈 때 비로소 거기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자기는 딴절에 있다가 이제 강진 만덕사를 이제 중창을 해갖고, 법표죠. 그건 이제 보조국사 때 얘기하고, 그렇게 이 많은 스님들이 천태종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것인가, 선종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보조국사가 이제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또 천태종 종사로는 이제 아까 해소 스님, 덕소 스님, 자, 이런 이들, 아까 또 원묘국사 같은 이런 분, 또 이제 원묘국사 계통이 다 좋습니다. 그건 이제 따로 이제 만덕사 이 얘기 때 보면, 한절에서 16국사 난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16국사, 송광사. 그럼 8국사 난데 아셔요? 8국사. 강진 만덕사입니다. 원묘국사 이후에 8국사가 나요. 한절에서, 쪼매는 절에서. 가보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절도. 그런데 한국에서 절에서 8국사가 나요. 또 2조 때 이 소요대사의 계통에서 해운경렬이란, 소요대사 제자 해운경렬이라는 스님이 가가지고 그 밑에서 8대 종사가 나와요. 8국사, 고려의 8국사, 2조의 8종사, 8대 종사, 16종사가 나와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송광사의 16국사에 이 걸맞게 그렇게 이제 맞췄는지는 몰라 그러되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원묘국사의 참 덕이거든요. 그 원묘국사는 선종에 들어가서 참선도 오래 하고 했는데, 일단 만덕사를 그렇게 이제 개창을 해갖고 원래 절이 있던 거거든요. 그 중창을 해갖고 크게 법화를 떨 직전에는 53불에게 예배해요. 53불 모셔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아미타 불러서 왕생정토를 또 이제 기원하죠.
근데 이 법화종에서 왕생종도 기원한 것은 이거 천태국사, 이 뭡니까, 이 대각국사 때부터입니다. 대각국사도 이 항상 왕생전부를 했어요. 이 법화경을 해갖고, 자기들 말같이 선교, 선과 교의 절충, 포용은 그런 종파라 해놓고도 실제로는 이 전부 왕생종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요새 스님도 선종에서 그렇게 오래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당신이 자리 잡은 뒤로는 참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참회 기도를. 그리고 말년에 또 왕생종도를 기원하고요. 여기 이제 그 법화종이 왜 이 정토종으로 흐르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신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 스님자들, 기도 잘하는 스님자는 신도들에게 아주 대접을 받아요. 기도도 않고 부처님에게 예배도 잘 않고 법당에도 잘 안 가고 하는 스님자는 별로 그렇게 신도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데 기도만 잘하면 그 스님은 대접받아. 예.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 기도 잘하는 스님자들이 젊어서 다 절하나서 해갖고 살거든요. 기도만 잘하면 아무튼 무슨 수가 생겨요. 요새 스님이 그 방법이에요. 예. 53불에게 뺑 저러고 참회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법당에서 그냥 평생 살았다는 스님이죠. 나이가 많도록. 그게 이제 천태종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됐는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려불교는 선종과 교종과, 예, 이렇게 또 이제 이 천태종과 여러 종들이 난립에 있지만은 단연 천태종의 우위에 서고, 거기에 이제 구산선문에서 아까 같이 지조를 지키는 신자들이 거기 따라가려고 애써 다람쥐를 합니다. 다람쥐 따라가요. 그러나 따라갈 수가 있나요? 거기는 왕권에서 적극, 예, 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보조국사는 송광사에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심지국사를 배출할 수 있었느냐? 근데 거기는 참 뭔가 또 운수가 있습니다. 보조국사의 제자 진각국사가 바로 최씨예요. 화순 사람이죠. 최씨. 근데 그 당시에 몽고 항쟁에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이제 군사정권이 들었습니다. 최씨 무단정치 75년이죠. 최씨가 정권을 해가지고 75년 동안 무단정치를 합니다. 바로 요새 같으면 군사정권이에요. 그분들이 최씨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씨들이, 이 진각국사보이 최씨거든. 그래가지고 뭡니까, 진락공이죠. 최씨 무단정치, 언니가 누구죠, 이름이? 최승로인가요? 그의 아들이 서자가 있어요, 서자. 서자가 있는데 서자 이름이 뭐지?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서자를 갖다가, 일세의 정권을 지은 이런 분도 이제 정자가 아니고 적자가 아니고 서자인데, 귀찮단 말이요. 너는 가서 진각국사 가서 시봉이나 하고 가서 법을 배우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쫓겨서 서울서 쫓겨나가요. 그리고 이제 진각국사에게 옵니다. 와서는, 스님, 우리 아버지가 스님한테 가서 중노를 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한나라에 정권을 쥐고 있는 영상의 아들이란 말이요. 받아들일 밖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진각국사를 이제 돕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돕느냐. 진각국사 이전에는, 보조국사가 들어갔을 적에는 보조국사의 다른 상자들이 절을 아마 지금 송광에 한 반쯤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되긴 있어도 다 거짓말이고 수백 명 살았겠죠. 그런데 진각국사에 대이르러서 배나 확장을 했어요. 현재 송광사 터를 꽉 차게 하는 사람은 진각국사예요. 그런데 진각국사가 무슨 재주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최승상의 아들들이 와갖고 제자가 됐단 말이요. 이 사람들이 더 크게 먹물을 입고 각 군별로 나갑니다. 예, 각 군로 나가요. 군에 나가요. 이거 보니까 수상의 아들이 왔거든. 더군다나 이 보조국사의 계통인 또 송광사 왔다 그러거든. 얼마나 이 지위가 높냔 말이요. 이 스님의 지위보다도 승상의 아들이라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 송광사에서 무슨 건물을 지으려니 좀 내려야겠어. 그러십니까? 얼마나 드릴까요?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입니다. 천석을 내시오면 천석 가져오고, 만석을 주시면 만석이고, 비단 10필 주시면 10필 주고, 이름 부르는데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수탈입니다, 수탈. 네. 내가 송광사에 강사를 2년 반 했어요.
내가 거기서 그 말을 했더니만은 송강사님도 강사스님 나와서 그러대요. 강사스님 그 말을 하지 마시오. 송강사가 좀 부끄럽소. 그러더만. 그 수상의 아들이 이거 진각국사 제자가 돼갖고 수탈에다가 중창했다 했더니 노장님들이 듣고는 그래요. 이건 송강사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오. 그래요. 사실 그런걸요. 얼마나 행패가 심했는지요. 이틀면 만석만 가지면 저를 다 중창할 수 있는데 사실 뜯어온 것은 이만석도 더 뜯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만석으로 찍고 나머지 보면 그 자기 사리사욕을 채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어디다 쓰냐 말이에요. 이제 스님 다 했으니 송강사서는 그 스님들 꼼짝 못합니다. 수상의 아들에다가 또 큰 스님의 제자에다가 또 그렇게 화주를 많이 화주승으로 크게 공덕을 지었다. 말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를 다 지어놓고는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갑니다.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군수한테 가요. 현감한테 나요 오늘 저게 여기서 좀 쉴라니 나 여관 하나 내라. 그 여관을 냅니다. 나 비용은 내가 줄 테니까 자 제일 이쁜 기생을 데려오너라. 제일 이쁜 색시를 데려오너라. 그냥 질탕이 놉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해볼 수가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큰일 났거든. 이 스님이 와서 이 여자를 갖다 제일 이쁜 여자 데려오라 이렇게 해갖고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각국사가 큰일 났거든요. 수상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올립니다. 덕택으로 내가 이 중창불사도 다 하고 했지만은 아들들은 내 힘으로 갖출 만한 내가 힘이 없어.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수상이 떡 받아보니 이게 창피하거든, 미안하거든. 다시 불러갑니다. 불러가요. 불러다가는 강화도 선원사가 있죠. 강화도 선원사 그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거기다가 앉혀놓습니다. 너는 여기서 꼼짝도 먹어 나오지도 말고, 이놈 술도 먹지 말고, 계집도 하지 말고, 너는 꼭 여기서 있거라. 예, 해놓고는 또 거기서 또 장난하네요. 선원사는 그때는 뭡니까? 이 아주 중요한 사찰이죠. 임금님이 전부 다 강화도 파천에 와 계시고 이러니까 그 사찰이 아주 우리 사찰의 총본부택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장난했었네요.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수상이. 그 행패가 나니까 그걸 또 임금님이 직접 가서 보고를 하네. 그리고 수상이 부끄럽잖아요. 예. 내쫓으라 쫓을 수도 없고 도연이 가서 환속시킵니다. 너 그럴 바에는 장가를 가거라. 응? 그 여자를 쯤에 장가를 가. 장가를 갔어도 이 사람이 아무런 벼슬도 안 했지만 사는 것은 호의어색으로 기막히게 해요. 예, 그렇게 해요. 최씨 정권의 이 수상의 서자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아무튼 진가국사는 그 덕을 톡톡히 본 셈이죠. 예, 그 덕분에 이 화주를 잘해갖고 송사를 다시 크게 중창한 거는 아무튼 그이들이 화주 덕입니다. 그렇다고 진가국사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태가 그런 걸 어떻습니까? 권력가에만 붙으면 다 되고, 권력가에 있는 사람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 이제 최씨 정권이 75년을 갑니다. 75년 동안 이 송강사는 영화를 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또 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75년을 가요. 무단정치 75년 동안에 송강사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선양합니다. 거기서만 그냥 큰 스님이 계셨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상소만 오면 국사요. 보조국사로부터 16국사가요. 하나도 당대에 국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호요. 시호는 뭡니까? 돌아가신 뒤에 국사로 추존하는 거예요. 시호 국사예요. 예. 현직 국사가 아니라 죽은 뒤의 국사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뭐가 대단합니까? 이 무단정치는 최씨 정권의 같은 최씨였다고 해가지고 그거로 해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또 무단정치는 그렇습니다. 뭔가 큰 심내와 결탁을 하면 이 정치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심내라 하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군신이 합동해서 다 그냥 예배를 하니까 큰 심내가 짜야 하거든요. 어떤 스님을 갖다 우리가 잡을 것인가? 무단정치하면서 가만히 보니 보조국사가 상당히 이건 새로운 세력이란 말이에요. 참신한 맛이 있어. 그래서 보조국사를 도와줘. 보조국사가 상소로입니다. 여기 사는 청량사인데 나는 조계 육조 선사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계시던 조계를 따라서 산 이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탁 그냥 왕명에 의해서 조계상을 해라. 그때 왕명으로 하면 됩니다. 청량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예. 왕이 바치는 것은 누가 바칩니까? 내내 그 승상이 보조 선사야말로 아주 훌륭한 선사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시오. 이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씨 정권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아무튼 이
송광사를 얻고 큰 스님노를 얻고서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거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큰 스님 한 말씀이라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큰 스님의 법어를 또 그냥 올려보내요. 필요할 때는. 예. 그런 큰 스님 법어가 낭독이 되면 그냥 뭐다 그냥 군신이 합동해서 전부 고개를 숙이거든. 그러니까 정치가 쉽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가들이 전부 스님들을 없는 까닭이 그겁니다. 자기네게 유리하게 잘해줄 사람은 이제 해요. 그러면서도 서울서는 서울대로 현직에서 가까이 필요한 왕사 국사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왕사 국사 임명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가 1년 하고 국사 많은 사람도 있고 3년 하고 많은 사람도 뭐 그럽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죽을 때까지 국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스님 국사 했다가 또 어떤 스님이 국사로 추존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 그런 이제 그 국사합니다. 그럼 그 스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국사나 왕사를 지내면 당신 하산소를 줘요. 하산소. 하산소라는 것은 죽을 자리 주는 거예요. 예, 죽을 자리. 그건 이제 고려 말까지 그랬습니다. 예, 왕사 국사 지내면 꼭 하산소를 줘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단속사 주지를 보내요. 단속사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조 도신에게서 법 받아온 범랑 스님 다음에 신행선사가 이 단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사조 도신선사 이 선사찰이죠. 그런데 이 고려에 와갖고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이 바로 이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신자들이 단속사 주지 많이 가요. 또 김해 가면 감노사가 있어요. 감노사. 예, 6대조 이 6번째 이 국사가 원광국사인데 그는 감노사 주지에다가 갔고.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왕사 국사한 사람이 전부 그런 이제 큰 절로 하산소를 정해요. 예, 하산소를. 그러니까 화산소에 가서 이제 일생을 마치는 거죠. 아, 그런데 거기에 단속사면 단속사 주지는 틀림없이 왕사 국사 지낸 사람 아니면 못 갑니다. 그렇게 아주 권위가 있던 절이에요.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 또 건이 이제 우리 스님들이 유등불사한다고 했죠. 부산에서도 이제 수영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대요. 근데 그때 대통령에 출마한 정주영 씨가 딱 거기 그냥 비행기 타고 와갖고는 그냥 딱 참여하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놀래갖고 말이지. 우리가 전부 다 그쪽에 쏠리나 싶어서 눈이 팅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치르고 나서 이제 그 양반은 가버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남아서 이제 법무사 주지스님이랑 총무원장이랑 이제 우리 모사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혹기나 무슨 추파라도 던지는 줄 알고 말입니다. 야단해요. 마치 그때 거기에 권익천 씨가 왔어요. 정각회 회장이죠. 저는 계세요. 아, 건의원 참 오랜만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기도 나 모르고 나도 자기도 몰라요. 나는 텔레비 봤으니까서는 얼굴 하니까 건의원 그랬거든요. 당신들 그저 정신 못 차리면 뭐 우리 도장 하나도 안 찍어줄게요. 했더니 안 그렇다고. 우리가 있는데 김영사 씨가 무슨 놈이 기독교에 그 허그냐고 안 한다고. 우리 참모들이 다 우리 불교 신장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럽디다. 예, 내가 우스갯소리고 권의원들 할 일이 하나 있어. 뭡니까? 그래. 당신 산청 출신이지? 아이고, 그렇지요. 산청 출신이면 출신답게 단속사나 가서 그 중창하시오. 단속사가 어디요? 산청에 가서 삼척동자 보고도 물어보시오. 단속사 모르는 사람 있는가? 권의원이 그 단속사 몰랐다면 당신은 산청 사람도 아니요. 응? 그랬더니 아니 산청이 어디 있는데요? 나도 그 지명은 잘 모르지만은 저기 그 지리산으로 들어가다 보니 단속사에 있어서 내가 가보니 탑도 2개 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절이요? 고려 때는 왕사 국사 아니면 단속사 주지를 못 갔어. 응? 그렇게 권위 있는 절이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돼서 탑만 동그라미 2개 있습니다. 아, 그런 거나 복원하고 제맥 열심히 하면 당신 앞길이 훤할 텐데 그걸 안 하고 아이고 해야겠습니다. 그럼 스님 그걸 올랍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건 아니요. 산청 군민으로서 산청 사람으로서 산청의 지역 수신으로서 그런 것도 안 하는 거 무슨 놈 국회의원이요? 그랬더니 꼭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아, 권익교수가 저도 정각회 불교 정각회 아닙니까? 정각회 회장이고 또 그렇게 자기가 하던 사람이면 자기 고장에 단속사가 있는지를 몰라요. 예, 답답하더구만요. 예. 단속사는 몰라요. 아,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게 유명한 절입니까? 예, 전혀 몰라요. 그러니 신도들 다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 정치에 이용할 생각만 하죠. 참으로 이 신불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의원님도 한번 없디다. 총무원장도. 정각회 회원들 다 불교 신자라고 정각 회원이니까 오면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총무원에 오면 스님 안녕하십니까? 합장어처럼 하나도 아니에요. 손 내민다니. 안녕하시고 손. 스님한테 말이지. 손 내밀어서 악수하자는 거예요. 합장하고 저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 개쌍놈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도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꽤나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신불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세태가 그 모양이에요. 고려 때의 아무튼 제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각국사하고 이제 보조국사입니다. 이 보조국사의 밑에 16국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실은 16국사가요 좀 애매모호해요. 16국사 이름을 다 나열해서 만든 건 누가 한 줄 아닙니까? 예, 일제 때 주지 지낸 임석진 스님, 기산 스님, 그이가 이 송강사 사지를 썼습니다. 네, 그 앞에 여러 스님네가 쓴 걸 모아서 썼는데 그 무렵에 그때 그 스님네들이 거기서 확정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들쑥날쑥해요. 예, 그래서 16국사라고 하지만은 파자제물 하면 소나무 송자가 나무목 옆에다가 이 공공이요, 공, 예, 공인공이죠. 예, 공은 훌륭한 분은 공 그러니까 나무목을 파자하면은 18이죠. 예, 열에다가 양쪽 두 개 끄서 18이요. 18공이 난다. 그러니까 18국사가 난다 했는데 16국사가 났다. 앞으로도 두 국사가 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16국사가 15국사예요. 그런데 한 분은 국사가 안 됐는데 그냥 국사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맨 끝에 홍진 스님. 자, 지가 한번 쉬어볼까요? 고봉 스님. 보조국사, 진각국사, 그 다음에 청진국사, 진명국사, 자진국사, 자정국사, 원감국사, 자각국사, 담당국사, 해감국사, 자원국사, 해각국사, 가금국사, 정예국사, 홍진국사, 고봉국사, 이래서 16인데 고봉이 국사가 아니라 고봉선사입니다. 바로 나홍스님 제자입니다. 네, 고봉선사예요. 그 나홍스님도 거기 주지지랬는데 그는 왕사밖에 못했거든. 국사 이해를 못 들어가고 고봉스님은 거기서 먹고 이 중창을 했어요. 네, 중창. 그랬는데 국사로 넣어서 그냥 고봉 국사 그럽디다. 가보니 실제는 국사가 아니거든요. 예, 고려사를 다 봐도 국사하고 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16국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순서가 보통 원감 국사가 그이가 이 벼슬을 높이 하다가 그이가 이 내직에서 이 벼슬을 높이 하다가 그게 중이 됐거든요. 시를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원감집 보면 시가 있습니다. 예, 김해 감로사에 있다가 이제 그 국사로 들어왔는데요. 거기가 제 6대조로 들어왔는데 여기 순서 보면 7번째거든요. 거기가 지금도 애매모호하고 거기에 또 담당국사라는 애가 있어요. 담당국사. 그이는 이 원나라 사람이에요. 원나라 사람인데 뭐 역사적으로 이 얘기는 보조국사가 원나라에 갔을 때 그 원나라의 그 왕자인데 원나라의 천자가 내 아들들에다가 좀 가르쳐 달라 해서 따라와 갖고 그이가 여기 국사가 됐다 이래요. 그래서 전혀 보조국사가 가본 적도 없고, 예. 아무튼 원나라 스님으로서 이 한국에 와갖고, 또 이 송광사까지 와서, 원나라는 그때는 뭐니까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친해갖고는 대국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거든요. 조공바치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국사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스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무튼 한 절에서 15분 내지 16분을 왕사다 국사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하나뿐이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승보사찰이라고 우리가 높이 받들죠. 법보사찰, 승보사찰. 그리고는 아까 말씀 것 같이 팔국사가 난 만덕산이 참 그 다음에는 참 대단한 절입니다. 이렇게 16분이나 훌륭한 스님이 나면서 자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을 선양해서 그래도 이 최씨 정권에 75년 동안 이 피호했을 때 그 여덕으로 송강사는 그래도